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대 기출수업 OT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제 수업은 2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규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브릿지 특강이 있는데 정규과정에 크게 보면 픽3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수업이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없을 때 이 세 과목은 꼭 들어주십사 하는 수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 유형, 두 번째가 고대 기출, 세 번째가 연대 기출. 그래서 그 빅3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작년 실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아주 실적이 제 역대급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실적을 설명드리면 무려 고대 경영학과가 작년에 한 명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 328대 1이었습니다만 이 합격생이 제 수강생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들은 학생도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모든 수업을 다 들은 학생인데 또 더구나 비동일 계열 학생입니다. 국문학과 전공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술 실력만 좋다면 언제든지 어떤 경쟁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또 한 명의 학생은 또 특이한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합격증입니다. 요즘은 또 합격증을 또 입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관왕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붙은 학생인데 연대,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정형외과, 중앙대는 뜬금없이 영문학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이 학과도 정형외과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그 연대 정형외과는 논술로 붙었고 나머지 4개 학과는 편입 영어입니다. 제가 가르친 영역은 아니지만 제 수강생 연대 정형외과를 붙은 학생이 나머지 4개도 합격했기 때문에 함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편입 영어랑 논술이 얼마든지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학생도 정형외과 전공 학생이 아닙니다. 어문학 계열 학생이었고 일종의 비동일 계열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만 잘 준비하시면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생은 영어는 3월부터 준비한 학생이고 제 논술은 4월부터 준비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늦게 준비하셔도 합격한 학생이 많습니다. 물론 일찍 준비하실수록 유리합니다만 자기 준비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시고 준비 시점이 자기 개인 형편상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만 준비하면 아까 328대 1 한 명 뽑는 그 경쟁률 그리고 아주 메이저급 오관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무려 5개나 나와 있죠. 전체적인 걸 설명드리면 작년에 한 명이 더 확인돼 갖고 지금 현재 최종 합격생이 드디어 30명이 됐습니다. 19명으로 된 것은 예전 자료인데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학생을 만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확인돼 갖고 고대는 모집 정원이 워낙 적었습니다. 지각생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워낙 적었기 때문에 작년은 고대 선발 인원이 최악이었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김영 편입에서는 논술 분야 지금까지 계속 합격생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 보고서는 여러분한테 대한 도리죠.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실 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합격증입니다. 총 29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 더 있어갖고 총 30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중 사례를 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적중 사례 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적중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자, 2025학년도 연대 사회논술 이 SNS 중도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2019학년도 연대 수시 인문논술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 교재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셨고 그리고 실제 내용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연대 인문 같은 경우는 행복제시문인데 이거는 2019학년도 고대 편입 인문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2010 고대 수시논술 제시문입니다. 이거는 제 기본편 그리고 고대 기출편에서 쓰기 첨삭도 다 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연대 인문 같은 경우는 수사학이 나왔었는데 이 수사학은 2학년도 연대 인문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9학년도 연대 수시 논술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 역시 수업 때 직접 쓰기와 첨삭을 다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고대 인문 이건 자유론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9학년도 고대 수시 제시문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도 고대 기출 수업 때 제가 직접 수업을 했고 해제 강의를 다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2023학년도 연대 인문 여기는 글쓰기와 읽기에 관한
자료인데, 요 제시문 다가 영어 제시문인데, 요거는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논술 문제랑 동일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자체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한글 제시문이었지만 그게 영어로 바뀌어서 출제되는 것만 다릅니다. 가장 최근 게 이 정도이고 그 이전 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수업 때 다루는 것이 논술은 무한대니 전혀 우리가 감을 못 잡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주제들은 주로 빈출된 주제들이고 이미 뭐 20년 가까이 논술 몸담았기 때문에 웬만한 주제들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편입에서도 여러분이 제시문 중에 하나만 주제 적중시키거나 아니면 주제를 적중시켜도 여러분은 문제 푸는데 거의 50% 이상은 이미 정복된 셈이죠. 그리고 논제 유형도 있는데 논제 유형은 거의 100% 적중되고 있습니다. 유형은 이런 거죠. 질문 형식을 말하는데 그 논제 유형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각종 응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응용되고 있는 부분도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대 기출에 대한 대비는 자 수업은 실제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제가 이번에 다시 제작한 교재이고 저는 매년 해마다 심판을 제작합니다. 이것도 이번 6월 말에 나온 교재입니다. 7월부터는 현강에서는 7월부터입니다. 이 교재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2달 전체 수업 일정이지만 7, 8월 또 9, 10월까지 현강에서는 연대 기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1월부터는 모든 수업이 파이널 풀셋 테스트반을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인강으로만 진행될 것이지만 인강 학생도 현강에 진행되는 수업이 그대로 촬영이 돼서 인강 올라가기 때문에 현강과 다름없는 퀄리티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잠깐 작년 그 통계 자료입니다. 연대 수시 그러니까 신입학 수시 모집 정원이 94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편입보다 수시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물론 전체 총 정원은 수시가 당연히 많죠. 하지만 논술 시험으로 보는 논술 전형은 작년 연대 수시 신입학이 94명 연대 편입학은 인문사회 논술이 154명 일반 논술이 그리고 학사 편입이 57명 얼추 200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논술로 보지 않은 경제학과 통계학과를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논술로 봅니다만 제가 가르치는 논술이 아니고 영어 논술이기 때문에 그 통계도 뺐습니다. 언더우드랑 포함시키면 50이 더 추가됩니다. 대충. 그래서 그거 빼고 우리가 계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편입 논술 정원이 수시 논술 정원보다 월등히 많다는 거. 2배 이상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논술로 대학 가는 방법 중에 연대 수시로 가는 것보다 편입하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논술 정원이 아주 극소수일 때 논술은 편입은 극소수일 때 편입은 모집 정원이 너무 적으니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많아봤자 한 25대 1 낮으면 뭐 5대 1 정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래요. 10대 1이 예사입니다. 이거는 전체 1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그 1년 연간 커리큘럼 그 OT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그래서 기본 빅3를 꼭 기억하시고 기본편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여기 진행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전체 연간 커리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브릿지 수업 4단계입니다. 제가 투트랙 그랬죠. 브릿지 특강, 독해력, 논리력, 도표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3월부터 진행이 되고 현강에서는 한 번씩만 개설됩니다. 인강은 계속 개설되어 있으니 그걸 여러분이 충분히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입 전형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단계별이고 1단계는 3배수를 뽑습니다. 1단계 논술 100%입니다. 2단계는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서류이고 그 고대 같은 경우는 면접입니다만 그 고대 면접도 전공 심화 면접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류 기반형 면접이기 때문에 연대랑 다름없이 서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시간 한 5분 정도 걸렸고 질문 한 서너 개 정도 질문하는데 주로 학교에서 나와 있는 질문 위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동일결 같은 경우도 면접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단계에서 논술이 60% 들어가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 수업 방식입니다. 일단은 강의가 일단 그 같은 경우는 3시간 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수강료는 변함이 없으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3시간입니다만 연대 기출 같은 경우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좀 늘렸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어차피 30분 초과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3시간 반으로 설정했습니다. 과제물은 쓰기로 진행이 됩니다.
첨삭은 1:1 대면 첨삭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집이 멀거나 상황이 조금 현장에 오기 힘든 학생 같은 경우는 첨삭은 구글 미트로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기 원고지를 손으로 써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화면에 업로드한 상태에서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전자펜으로 필기하고 첨삭 끝나면 그것을 다시 PDF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현장에서 작성한 거랑 동일하겠죠. 그리고 현장 수업도 밴드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수업은 밴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이 영상은 30일 동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도 있고 현장에 못 올 때는 그 영상을 통해 수업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경북대학교 학생이 현장 오기 힘들어서 일반 편입 학생이었고 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학생이니까 1년 내내 거의 밴드로 수업 들었고 첨삭도 비대면 첨삭 받았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타 독서라든가 성적도 매주 첨삭은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첨삭은 채점이죠. 여러분 첨삭 받겠지만 이거는 스쿨링 앱을 통해서 성적표가 매주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논술도 늘 객관화시켜서 자기 성적을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겠죠. 제 수업의 특징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뭐 특징이 많습니다만 일단 뭐 실적으로 일단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수업이다. 그 객관식화 시킵니다. 실제 논술은 객관식입니다. 자기 견해에 쓰기는 객관식이 아니겠지만 자기 견해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나옵니다만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쓴 교재, 김영 편입에서 가장 교재를 많이 쓰는 교재로 강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쓴 교재이기 때문에 수업도 물론 퀄리티가 거기에 비례해서 고퀄리티로 제공이 됩니다. 논술은 객관식이니 여러분 4가지 목차 보이죠?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그 4가지 목차를 중심으로 모든 논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실적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거는 복원된 문제인데 잠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늘 해마다 동일합니다. 인문은 주로 비교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사회는 주로 평가, 비판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도표가 나오는 것은 인문은 도표 나오지 않고 사회는 도표 나옵니다만 조심하실 것은 인문이든 사회든 기출문제는 무조건 도표가 있든 없든 다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도표 특강 제가 어떻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표가 나오는 문제는 도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설문평가형 문제입니다. 설문평가형 문제인데 그 제시문 중에 하나가 도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문, 사회, 논술 문제는 모든 수강생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물론 제 수업 때도 다릅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2024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 이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증명을 해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연대는 빅2가 뭐냐면은 도표 경하고 평가형.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교 분석하고 평가형. 그리고 평가형의 사촌이 설명형입니다. 그래서 평가형과 설명형 같이 움직이고 아주 가끔 자기 견해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 과거도 마찬가지. 2019. 연대 편입은 크게 3기로 구분합니다. 잘 들으세요. 1기는 12부터 2015까지, 2기는 2016부터 2018까지, 3기가 2019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는 논술 문제 패턴은 거의 29, 그러니까 그 3기적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논술은 고대랑 다르게 연대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주로 2019 이후 위주로 해서 해도 14개가 나옵니다. 인문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 이전은 중요한 것만 몇 개 다룰 텐데 과거는 물론 다 다뤘죠. 근데 연대는 14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니까 곱하기 2배수죠. 그리고 인문사회 통합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1이면 8인데 거기서 2개가 빠져서 기출문제는 총 26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8주 수업이죠. 8주 수업인데 매주 2개씩 다룹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나가야 다룰 정도이긴 하지만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업을 해도 그 26개를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8주 곱하기 하면 16개니까, 그죠? 그래서 기 위주로 진행을 됩니다.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다른 수업이나 모의고사 등등에서 제가 충분히 다 활용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출 수업에서는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자 사례. 요 OT 강좌지만 이거 암기하세요. 꼭 암기하시고 논술 문제는 요 4가지 목차를 통해서 객관화시킵니다. 논술 주관식이 아니니까 비교 분석과 평가형이 양대 산맥 그랬죠. 비교 분석이 약 1000자에서 1200자. 자, 연대 논술은 2문제 나오고 그리고 문항당 배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 분량은
약 1000자에서 한 2000자, 1000자에서 1200자 정도입니다. 제공되는 원고지 칸이 1200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약 1000자라고 봤을 때 비교하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학생이 비교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비교라는 단어를 안다는 것과 여러분이 비교 분석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약간 별개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구성이 되고 또 공통점도 공통주장 항목, 차이점도 대고 맞춰 정리하는 건데 등등에 대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대로 작성하면 문장 20개를 세팅합니다. 한 문장의 길이가 50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 20개를 여러분 세팅하는 것을 우리가 개요 작성글입니다. 그러면은 그 작성된 그 20개의 문장을 갖고 원고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쓰는 답안 작성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유형마다 이런 틀이 다 존재합니다. 또 그 양대산맥 중에 하나가 또 평가형이죠. 이것도 주장을 쓰고 이유를 쓰고 근거를 쓰고 상수를 씁니다. 이게 문장 순서입니다. 주장 쓰는 방법이 있고 이유, 근거, 상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저한테 배우시고 물론 독해력도 중요하죠. 당연히 독해가 안 되면 뭐 의미가 없죠. 그 독해력도 방법이 있으니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대로 잘 훈련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여기 학생 답안 첨삭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첨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실제 학생 첨삭한 그 예시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업이 끝이 아니에요. 수업은 3시간, 3시간 반이지만 계속적인 피드백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과제물, 실전 독해력 증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문사설 하루에 1개씩 300자 2달 쓰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달이 한 과정인데 제가 독서를 시킬 겁니다. 독서를 따라오셔야 되고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강좌를 통해서 미약한 부분 보완하시고 연대 학습 포인트 총정리하자면 연대는 비교가 일단 있고 설문평가형이 있고 사회는 거기에 도표가 결합이 된다. 인문은 도표가 없이 설문평가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요즘은 최근에 인문이 주로 비교형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도 주의하셔야 되죠. 혹시 또 모르니까. 그죠? 인문은 주로 비교다. 사회는 설문평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연대 목차입니다만, 이거는 그냥 연도별 역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 해서 29학년도까지가 핵심이고,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 이전 것 중에 중요한 문제를 다룰 겁니다. 마지막 승부수 학교서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학교서가 1차 합격하고 제출하죠. 하지만 고대는 무조건 다 제출해야 되죠. 접수할 때. 그래서 고대 작성한 학생들은 연대도 접수할 것이니 여러분이 고대 합격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기 좋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질문 보시면 모집 동기를 당연히 묻는데 모집 동기와 그 이를 위한 학업전으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죠. 동일결은 괜찮습니다. 비동일결 학생들은 지원 동기, 즉 지원 학과와 관련된 공부 경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강 기록을 통해 증명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자기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수강을 해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휴학을 했거나 졸업했거나 이 OT를 느껴본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합격생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제관계학과 학생이 연대 간호학과 붙은 케이스도 있어요. 간호학 수업을 전혀 듣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잘하면 다 극복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대비하실 수 있다면 지원 학과에 대한 수강 기록이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외활동도 좀 필요한데 연대가 예시한 대외활동은 5가지입니다. 리더십, 봉사, 동아리, 취미활동, 그리고 연구활동. 이것도 준비할 여력이 있으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학생도 합격하는 학생 많습니다만 논술에 대한 부담이 좀 더 크죠. 그럼 논술을 좀 더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약간 서류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서류에서 유리하게끔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다. 나머지는 미래형이니까 상관없어요. 참고로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대 학교에서랑 고대 학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연대 기밀 편입에서는 합격생 그리고 매출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 연대 모집 정원은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보셨겠지만 연대 수시 신입학보다도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 지원은 그 현실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희망 고문이 아니니까 경쟁률도 한 10대 1 정도 많아도 한 20대 조금 넘어갈까나 말까나 그리고 뭐 5대 1이 안 되는 학과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된 이후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과로 들어와 있는 자연계 학생들이 의치 한 수대로 빠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또 금년에는 작년에 의대 증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빠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자리는 다 연대 편입 TO로 채워질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잘 준비하시면 되고 제 수업만 충실히 따라오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하시면은
이전에 제가 실적으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수업 전에 만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